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 주도권을 주게 된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3대 특검에 또 어떤 그 수사에 탄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권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먼저 성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윤석열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다시 구속이 된 거죠. 네. 어쨌든 뭐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최초의 대통령.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좀 빨리 몰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굉장히 좀 착잡하더라고요. 네. 뭐 한 시대가 좀 정리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정치권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좀 별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가, 뭐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노출됐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손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잘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일은 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국민 시선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지금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뭐 정부 여당은 또 정부 여당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3개가 다 이제 수사를 진척시키는데 목표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네. 최종 목표가 이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든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 여기에 이제 몰두해야 되고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약간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좀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뭐 좀 언급을 안 하고 또 있죠. 입장을 또 앞으로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뭐 밝히지 않을 겁니다. 뭐 얘기해봐 뭐 별로 뭐 좋은 일도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성 의원님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재구속이 정치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영향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이 3대 특검이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특검의 성과나 그동안 불공정성 이런 논란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영향을 받아요.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또는 조국혁 신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 불공정 논란이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면 네. 결국 추천자의 책임론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재판이 계속 뭐 그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가
그 이어지면 그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은 연상작용이 있거든요. 아, 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손해는 지금만큼은 아니어도 앞으로도 계속 불이익은 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검이 과연 국민의힘의 그 내란 동조 혐의 뭐 이런 이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냥 동조는 무슨 동조냐 이렇게 그냥 물리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의 계엄 해제 본회의 부분을 그 사실은 뭐 막으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은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네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결정 변수들에 따라서 정치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전부 그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도 다 때려야 연관돼 뗄 있는 수 없는 문제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그럼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이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정치 편향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또 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해서 공무원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인데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제 국무회의 배제 결정 좀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별로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짧게 어쨌든 애초에 배석자한테 발언권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하고도 내가 같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좀 시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너무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뒤늦게 아예 그냥 배석자 명단에서 지금 제외시켜 버렸는데. 네. 아니 이걸 또 뭐 감사원에서 뭐 주의 경고 뭐 이런 조처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배석자에서 빼버리는 이것도 별로 보기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뭐 국민 보기에 피곤한 모습 보여주고 또 아예 배석자에서 빼고 이게 왜 이렇게 진정이 됐는지 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이 질문도 드릴게요. 그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고 이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내년 8월 24일까지다라면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이 상황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뭐 임기가 있는 기관장인데 사퇴하란다고 그냥 사퇴하겠습니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뭐 기관장 민주당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사퇴해라 사퇴 안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퇴하란다고 사퇴할 이진숙 위원장도 아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송통신 정책하고 법률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법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방송하고 통신 관련 업무를 이 방통위원회 쪽으로 좀 몰아주면서 현재 방통위원 정원이 6명인데 그걸 9명으로 늘리고 네.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제 중단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고 법안 공포가 되면 이 법률 부칙에 따라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안 개정으로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결과적으로 것으로 예상이 그런 됩니다. 수순을 밟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현재 여러 가지 뭐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포함해서 이런 아니 행위 국무회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배제하라라고 한 거는 뭐 그거는 그 배석자는 꼭 그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이제 뭐 감사원에서 뭐 주의 처분을 받은 걸 얘기한 거는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위 방송
3법 처리에 대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의견을 말하겠다고 한 부분, 네. 그게 이제 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할 때 보면 자, 우리 모두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한 걸 보면 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그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다만 뭐 고난은 맞지만 국민들 눈에 이거 듣기 싫은 얘기 했다고 이제 다음부터 국무회의 나오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게 과연 그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느냐 하는 건 계속 논란이 뒤따를 걸로 봅니다. 듣기 싫은 발언을 안 듣겠다라기보다는 왜곡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왜곡 발언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이죠. 네. 그 뭐 왜 왜곡 발언입니까? 그 얘기 한 그대로 국회 과방위에 와서 보고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왜곡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논란거리죠. 이진숙 위원장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여권에서 법안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겠다. 뭐 그러면 뭐 지금 국회 의석은 국민의힘이 소수니까 아마 당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도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이 이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여러 이제 몇몇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부터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거 뭐 국민의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다. 그렇죠. 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지금 뭐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장관 기준이 뭐냐? 기준을 좀 밝혀라. 이렇게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좀 다르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어쨌든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장관은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그냥 장관 임명 강행하고 지금 계속 그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앵커께서 네.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장관 후보자들 중에 몇 분은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교육부 총리가 하필 무슨 논문 표절, 또 뭐 자녀 조기 유학 뭐 이런 거, 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갑질, 이게 이 정권 속에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됐다가 아니 공직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네. 이렇게 하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낙마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기는 해야 할 텐데 아마 이거 뭐 저는 낙마 없이 데려가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이게 무리해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그 부담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장관이 지금 몇 명을 임명을 하는데 그중에 낙마자 한 명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뭐 낙마자가 나오는 거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낙마자가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 관련한 이야기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네요.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은 그냥 뭐 사과하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연구윤리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초중등 대학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사실은 뭐 연구윤리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는 뭐 그걸 단죄하거나 뭐 네. 이런 거를 교육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한 게 명확한데, 왜냐면 이 논문 표절은요 요새 그 표절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뭐 무슨 공방 이게 아니고 딱 갖다 논문 넣으면 뭐 45% 이렇게 해서 20% 이상만 그 중복이 되면은 표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나 명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반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오늘 또 나온 의혹은 뭐 가로채기 의혹까지 있어요.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과거에도 보면 그 몇몇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있어요. 그 낙마 사유가 바로 논문 표절 때문이에요. 네. 교육부 장관은 그만큼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요. 아마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하나만 가지고서도 네.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전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을 이제 좀 오늘 이슈로 다뤄볼까 하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정청래, 박찬대 2파전으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지만 또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 2028년 총선까지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제 진짜 찐명이냐, 이 경쟁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연임 문제를 지금 하는 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이 지방선거 결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대표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일단 내년 6월까지.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혀 임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때 가서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죠. 이번에 되는 사람이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가질 가능성, 글쎄요, 저는 뭐 별로 높지 않다고 네, 다음 생각을 총선은 하고요. 배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쪽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높아요. 네. 그리고 흐름을 보면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한 55%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박찬대 의원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 현역 의원들 또 대의원 쪽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좀 강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역전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상황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비슷한 건데요.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워낙 인지도 내지는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집권당 그 대표 선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주변에는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아직 뭐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렇게 뭐 결정의 순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권리당원이나 아니면 대의원들이 결정의 순간에 임박해서는 명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박찬대 의원이 추격이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8월 19일 전당대회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인데 아직 당대표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까요? 뭐 날짜는 확정이 된 거 아닌가요? 8월 19일이요? 그럼 확정이 된 걸로 청주에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안철수 의원하고 두 사람이 했는데 네. 사실은 뭐 그 사람들보다는 이제 과연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뭐 이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신예로서는 장동혁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대선에서 졌는데 네.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여기에 뭔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2021년 이준석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겠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하고 대표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 중인데 최근 며칠 전에 만나본 분들 얘기로는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좀 너무 빠르다 시기가 지금 특검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대표 출마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무튼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 비상계엄과 또 탄핵, 이 대선 참패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 출마하든 관계없는데 뭔가 이변이 일어나야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듣고 두 분의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듣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꼭 이렇게 제왕인 걸로 착각을 하다가 망한 전직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바로 그 문제에 걸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윤석열 전임자한테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네.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명심해야 되고요. 대통령 권력보다 훨씬 무서운 게 민심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오늘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박찬대 의원이 본인들의 그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네. 자 앞으로 뭐 비전을 발표한 거죠. 그걸 보면 사실 집권당 대표로서 결국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뭐 옹호하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져요. 전체적인 네. 톤이.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뭐 과거에 이제 여러 경계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여의도 출장소 부활 예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대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